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식품부가 전북 그린바이오 육성지구가 익산의 특화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 전북 그린바이오 지구는 미생물 융복합 분야로 도내 6개 시군이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협력 지역으로 돼 있는 익산의 특화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과 식품 소재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초기 선교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산 선교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10여 년 전 당시의 생활상과 희귀 유물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이 농식품부가 공모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에 선정됐습니다. 미생물 융복합 분야로 도내 6개 시군이 연계됐는데요. 전북자치도는 정부가 2027년에 추가 공모를 하면 동물용 의약품과 식품 소재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련 인프라를 갖춘 익산의 입지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농식품부가 공모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전북을 포함해 전국 7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북은 미생물 융복합 분야, 전주와 익산, 정읍, 임실 등 6개 시군이 연계합니다. 순창과 정읍이 중심축 역할을 하고 익산과 전주 등은 사업화 지원과 창업,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3,615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수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 발전 전략을 보면 익산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자치도가 육성지구 적용 분야를 동물용 의약품과 식품 소재까지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익산에 구축되는 동물용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그린바이오 분야 거점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농진원은 또 이 그린바이오의 농식품부의 거점 기관이에요. 그래서 되게 파워풀한 그런 게 익산에 있는 거죠. 전북자치도가 분야를 확대하려면 올해 선정된 미생물 융복합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정부는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성과 평가를 거쳐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금의 육성지구를 유지하면서 2027년 정부가 추가 공모에 나서면 식품 소재 등 세 분야로 넓히기 위해 도전장을 던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구는 지금 미생물 지구지만 향후에 계속 저희가 넓힐 거예요. 익산의 동물용 의약품 중심으로도 할 수 있고. 미생물 융복합 분야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에 선정된 전북. 내후년 동물용 의약품과 식품 소재로 분야 확대가 추진되면서 익산의 입지가 더욱 커질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의회가 한국연구재단 대전지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문승우 의장 등 12명은 한국연구재단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불공정한 부지 선정 결과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재단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과 전주권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2원형 산업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무기체계와 무인 이동체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방산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주권에는 탄소 복합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방산 소재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방부에 정식 등록된 도내 방위산업체는 4곳으로 전국 85곳 가운데 4.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익산시가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자를 다시 공모합니다. 앞선 공모에서 4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 업체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익산시에 내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꺼려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수익률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시와 시의회의 시립예술단 조례안 재의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1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시립예술단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최근 군산시와 의회, 예술단 노조가 새 조례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이 근로기준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산시가 교육발전특구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됐습니다.
시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 결과 지난 24년부터 추진한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과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성과를 인정받아 승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시는 오는 2027년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과 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익산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가 구축됩니다. 익산시는 오늘 한전전북본부 캡코솔라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개통 연계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선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검토 대상은 34곳으로 태양광 설치 예상 용량은 7천여 킬로와트로 추산됩니다. 한편 관련법 개정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영주차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내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도정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정책 플랫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앞으로 불법 계엄이 재발하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한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칭 민주헌정 수호조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지역 초기 선교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산 선교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30여 년 전 당시의 생활상과 희귀 유물들이 공개되며 선교사들의 헌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광여중고 초창기 건물인 멜볼딘 여학교를 본떠 지어진 군산 선교역사관. 외관부터 근대 선교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전시실 안에는 색이 바른 사진과 문서, 당시 사용했던 의료기구와 생활도구들이 자리해 130년 전 모습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고종 황제의 하사품을 비롯해 드류 선교사가 사용했던 의료기구,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램블러 자전거의 복원품까지 쉽게 볼 수 없는 희귀 유물들입니다. 착공 3년 만에 문을 연 선교역사관은 62억 원이 투입됐으며 전킨 기념사업회가 60여 점의 유물을 기증해 건립이 본격화됐습니다. 군산은 1895년 전킨 선교사가 처음 발을 디딘 곳으로 이후 영명학교와 멜볼딘 여학교가 들어서며 근대 교육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 예수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활동은 지역 근대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영명학교와 구암교회는 호남 만세운동이 시작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사관에는 27살의 조선해와 43살의 생을 마칠 때까지 헌신했던 전킨 선교사의 삶과 군산 선교의 여정이 담겼습니다. 선교 역사관은 말 그대로 전킨 선교사님이 130년 전에 군산에 오셔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역사관인데요.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낙후되고 힘든 지역에 오셔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의료, 또 교육, 또 이런 복음의 교회들을 세우셨잖아요.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민간에 위탁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3.1운동 기념관, 선교 기념탑 등과 연계해 역사문화 관광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교뿐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까지 어떻게 보면 군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 희망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게 뿌리가 돼서 우리 군산의 사모만석들도 가져왔고 어떻게 보면 근세사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군산에서 우리 군산의 정체성을 확립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30년 전 군산의 생활상과 선교사들의 희생정신을 재조명하는 선교역사관. 새로운 역사교육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정부가 도내 4개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을 직접 관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급 사육 밀도가 높고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김제와 부안, 정읍, 고창에 대해 산란계 농장 방역 상황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겨울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급 농장 6곳, 야생조류 서식지 12곳에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비응항 파출소를 새로 마련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해경은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지난 2008년 비응항에 출장소를 낸 이후 방문객 증가로 치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6년 출장소를 파출소로 승격했습니다. 한편 이 일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해양사고 178건이 발생해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5개월 연속 전입 인구가 전출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군산의 인구는 25만 6,523명으로 전달보다 62명이 줄었지만 사회적 인구는 전입 822명, 전출 778명으로 44명 늘었습니다. 사회적 순유입은 지난 7월 91명이 늘고 8월 4명, 9월 52명, 10월 112명에 이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전입은 409명, 전출은 387명으로 22명이 순유입됐습니다. 도내 주택 소유자 중 15.1%는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주택 통계를 보면 주택 소유자 49만 5천 명 중 84.9%는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1%는 두 채 이상입니다. 특히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0.05%인 3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43.3%에 크게 못 미치는 2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또 군산과 익산, 완주, 김제가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자립도가 6%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지 못한 데다 세수 감소와 재정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토종홍합 참담치 10만 마리를 처음 방류합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방류는 지난 24년 토종홍합 참담치 종자 생산 이후로 2년 만입니다. 시는 참담치 10만 마리를 전염병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안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기업들은 주사 5일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가 도내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사 5일제 도입을 물어본 결과 응답 기업의 61.9%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 일정 지연과 작업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서비스 공백 확대와 운영 부담 증가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제도 시행을 위해 재정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내년도 대입 정시 전형을 앞두고 전문가 대면 상담을 지원합니다. 오는 20일부터 평일과 주말에 걸쳐 진로 진학센터를 통해 상담이 이뤄집니다. 또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27일 대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정시 지원 상담은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교사 40여 명이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나 학생은 전북 진로진학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국립군산대 철학과 학생들이 천여 명에 이르는 옛 유학자 명단 발굴에 나섰습니다. 군산대 철학과 학생들은 옥구현과 인피현 지역의 유학 관련 인물을 조사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924년 옥구군지와 1921년 인피읍지 등 지역 문헌을 활용해 유학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조사 자료를 책자로 발간해 군산 유교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SRT 어워드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SRT 어워드는 철도 이용객 12,000여 명을 포함해 여행작가 전문 기자단의 평가를 종합합니다. 익산시는 전국 46개 지자체 가운데 고흥, 목포, 안동 등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10대 여행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백제 역사유적지구와 정원 관광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 모현도서관이 오늘 도서문화재단 씨앗과 협약을 맺고 내일의 어린이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모현도서관 어린이실에 이용자 리서치와 인테리어 설계, 시공, 콘텐츠 기획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모현도서관은 지난 10월 내일의 어린이실 공모에 선정돼 내년 말까지 11억 원을 들여 단순한 열람 공간인 어린이실을 다양한 재료와 콘텐츠를 갖춘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익산시 리틀야구단이 무왕배 전국 리틀 야구대회에서 서동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익산시 리틀야구단은 결승에서 대전 서구 리틀야구단을 10대 2로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흔조 우승은 남양주시 리틀야구단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익산 종합운동장 리틀야구장에서 28개 팀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군산 문화유산 야행이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금상과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동상을 받았습니다. 시에 따르면 어제 부여에서 열린 대회에서 어린이가 소개하는 국가유산과 어린이 뮤지컬이 어린이 프로그램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 별별 부스와 야간 식당 등이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축제 올림픽으로 불리며 매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제축제 대회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도시가스가 군산시 신광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연탄 나눔은 저소득 난방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탄 나눔뿐만 아니라 성금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특수가스는 김장김치 10kg 50상자를 팔봉동과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김치는 한국특수가스 직원들이 직접 담근 것으로 팔봉동과 동상동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흐리고 눈이 오는 가운데 군산은 0도, 익산은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8도에서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주간 최고 14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14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